허니 A1. 안녕하세요. 허니 언니 정정아. 허니 선생님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니 A1 다들 알고 계시죠? 키즈 A1 교구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영상 리뷰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꿀팁을 드리고요. 사용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임신, 출산 준비 계시는 분들,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아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좋은 꿀팁을 드리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히트 브랜드 유아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몬테소리는 사실 많이들 들어본 용어예요. 그죠? 네, 맞아요. 몬테소리라는 이름 자체는 12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유명한 몬테소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들 또 찾아보고 계실 텐데, 오늘은 몬테소리 중에 어떠한 교구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지 함께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귀여운 아이의 영상 함께 잘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공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구는 어떤 교구인가요? 네, 몬테소리는 사실은 여러 연령대를 위해서 교구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네? 생각보다 여러 단계의 교구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네네네, 그렇죠. 몬테소리에서 키즈 A1은 단계별로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육은 0에서 3세, 3에서 6세, 6에서 9세, 9에서 12세, 그리고 실제로는 중등, 고등까지도 외국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문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첫 단계로 이제 보통 많이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0에서 3세에서 첫 번째 출발할 때 많이 선택하시는 교구가 토들러나 밸런스, 요 단계 교구들을 많이 선택하고 계신데요. 네. 이 교구를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몬테소리 여사는 네. 사실은 의사이면서 나중에 교육을 다시 전공해서 교육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교구가 디자인된 게 뇌 발달의 순서, 그러니까 유아 발달의 순서에 맞춰서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 교구를 딱 봤을 때 우선은 교육법을 제시받지 않아도 어떻게 써야 될지 알고는 있습니다. 진짜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넣고 빼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이가 공을 굴려보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여기에 이게 연계가 다 되더라고요. 네. 이 교구가 또 이 교구로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거를 여기 넣어보기도 하고 또 여기 넣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감각공이라 그러죠. 네네네. 감각공이랑 또 흑백공이랑 같이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고. 느껴보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게 장난감이 아니라 이거는 교구라는 게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교구 자체가 아이가 하고 싶다, 뭔가 만지고 싶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연령의 0,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 네. 넣어보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네네. 예,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자발성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요. 또 이제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면 어떤 교육적 차이가 있는지 아마 네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흑백공부터 네.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공을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도 두 가지의 이제 흰색과 검은색 공 두 가지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우선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색깔의 공으로, 단순하게 공은 조금 색깔을 자제하고, 대신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용속성이라는, 아마 이제 몬테소리에서 많이 들어보신 그 단어일 텐데요. 그러니까 사물이 사라지지 않는 걸 아이들이 관찰하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구예요. 그럼 왜 엄마가 옆에 계속 잠깐 없어져도 네. 화장실에 가셔도 엄마가 있다는 걸 계속 인지하게끔 하는 그거의 기초 단계네요. 네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제시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되게 재밌어요. 집에서 관찰해 보면 공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네. 또 약간 밑에서 이렇게 오, 쳐서 맞아요. 넣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다, 넣고 싶다, 공을 만지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면 네.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 선생님이 이것을 제시할 때는 네.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입구 잘 보여주시고 네.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소리. 네. 지금처럼 다른 동작을 감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공이 굴러내리는 것에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이 교구 지금 보시면 흑백공 상자 다음이 색깔공 상자인데요. 네. 이 교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공을 사용합니다. 네. 하지만 공이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 않죠. 네. 이걸 빼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서랍을 열어야만 하고 네. 열어진 서랍 안에 보시면 공이 다시 색깔이 많아졌죠. 단계가 올라갔어요. 네네네네. 네. 종류가 많아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공을 넣었을 때 오. 사선으로 굴러가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을 넣어서 공이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이동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서랍이 길잖아요. 네. 그럼 이동된 상태에서 공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여기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네.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교구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었을 때 네. 바로 앞에 공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이제 사소하게 보이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되게 네. 사소하게 보이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어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동하는 순간에도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네. 이제 아이가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서랍형의 색깔공 상자를 봤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네. 그 옆에 아까 감각공 주셨잖아요. 네. 또 비슷하게 생긴 게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달라요? 얘는 바로 서랍이 바로 있잖아요. 네. 네, 공이 다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좀 대로. 커지고 네. 촉각적으로 조금 달라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빨간색이지만 당연히 크기도 커지지만 네. 이렇게 지금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하죠. 그래서 네. 눌러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 이렇게 네. 들어가죠. 그리고 공도 저 두 가지 교구 같은 경우에 색깔공 상자나 흑백공 상자 같은 경우에는 공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로 들어갔죠. 네. 하지만 감각공 상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손에 힘을 주고 이 촉감을 유지하면서 네. 느끼면서 그대로 공을 안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공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작업이 계속 상승될 수 있도록 교구가 구안되어 있는 게 몬테소리 교구의 특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애기도 보니까 네. 이거를 처음에는 안 들어가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살짝 도와줬어요.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야 해서 딱 들어갔을 때 본인 스스로가 너무 희열을 느끼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스스로가 이렇게 만지고 하고 이걸 희열을 느끼니까 다음부터는 이거는 제 거 아니더라고요. 아들 거더라고.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냥 네네네. 자기 혼자 그냥 넣었다가 뺐다가 이 공도 넣었다 뺐다 네. 이러면서 다시 여기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다시 빼려고 막 노력도 네. 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구나 교재를 부모님이 이렇게 잘 선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요. 네. 몬테소리에서는 준비된 환경을 상당하게 중요 교육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준비된 환경이란 아까 내가 하고 싶어도 뭔가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발달을 끌어주는 교구가 잘 준비되어 있고 그게 이제 교구가 있어야지 첫 번째 준비된 환경이고 맞아요. 두 번째는 네.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아이가 잘 못 넣고 있을 때 네. 엄마가 대신 해줄 게는 아니지만 살짝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정도의 네. 주변의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준비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네.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된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 이렇게 저는 이미 키즈원 이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장점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요. 이게 뭐야? 네. 장난감이랑 왕구랑 교구랑 뭐가 달라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노는 걸 보면서 이래서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했는데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저보다 좀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공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보다 지금 현재 보신 부분의 공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달라지거나 네네. 촉감을 사용하거나 네. 이렇게 공 자체는 사실은 완성된 공이었지만 네. 이것은 공처럼 보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서 보면 그냥 나오지 않는 게 이렇게 고리에 끼워져 있죠. 그래서 공 모양이지만 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공이어서 굴려보고 바닥에서 활동할 때는 똑같은 공의 활동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이 구멍에 지금 보시는 이 구멍에 이 공을 넣으려면 좁은 입구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여기 보시는 막대 입구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좁은 구멍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여주실 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네, 잘 관찰해서 이렇게 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공을 다루게 되지만 그 공이 점점 다른 형태로 아이들의 발달에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대상 영속성을 관여하고 예를 들어서 청각적 주의 집중력도 관여하고 촉각의 발달도 관여하고 눈과 손의 협응도 관여하면서도 각각의 또 공의 촉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관성 있는 뇌발달에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구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건 호환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낱개의 교구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다 달라서 또 이렇게 넣었을 때 뭐가 안 맞네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이렇게 또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서 같은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소근육 발달도 더 되는 것 같고 저희 아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아이의 교육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니까 이런 그 왕구나 교재들 교구들이 많은데 이 몬테소리 키즈 A1 같은 경우는 이거 소재 자체도 굉장히 그냥 나무가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만져봤을 때 살짝 무겁잖아요. 애기들 쓰는 것보다는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입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던가 질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몬테소리 교구는 지금 어린 연령에 이 교구를 만질 때는 얘는 지금 감각적 작업만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교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6세 때 사용하다가 또 0에서 3세 때 사용하다가 3에서 6세 때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모양의 구가 있고 이 모양의 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같은 모양의 구가 있어서 얘는 고리에 끼우는 구가 되지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구지만 얘는 형태의 특징을 알아보는 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특징이 다시 확장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원체라던가 그다음에 계란체라던가 그러니까 달걀 모양인 계란체라던가 럭비공 모양인 타원체라던가 사실은 요 두 가지는 이 구에서 어느 부분으로 힘점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 끝을 늘리느냐 한쪽만 늘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구를 굴릴 때는 한쪽으로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잘 굴러가잖아요. 하지만 타원체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타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굴리면 뒤뚱뒤뚱 구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달걀체 같은 경우에는 계란체 같은 경우에 굴리면 크게 원을 돌면서 이렇게 원을 돌려서 무게 중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끼워보고 만져보고 굴려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아 입체의 특징들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교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초등 때도 사용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막 어릴 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르게 또 활용을 하면 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쓸 수 있는 교구라는 게 정말 또 굉장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몬테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었지만 이 중에서 오늘만의 또 꿀팁이 있다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린 연령에 쓰는 거고 나중에는 쓰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몬테소리는 과학적으로 발달 단계를 끌어주는 주요 목적이 있지만 네. 그것들이 그 단계, 그 연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령대 다시 쓰여서 다시 3세 때의 목적을 다시 6세 때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그 아이의 발달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가 끝이 아니라 이어서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몬테소리 교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빨리 교육적 목적을 당기는 것보다는 지금 발달 단계에 맞는 활동을 중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다가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4세, 5세, 6세 계속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키즈에이오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지났다고 다시 이렇게 또 주셨던 분들 다시 보따리 풀고 배치를 하면서 또 아이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니에이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꿀팁을 드리니까요. 보내주실 주소는 이곳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에이원 몬테소리였습니다. 허니 A1